우선 조금 제 소개를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라는 게 조금 막연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테크니컬 프로듀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슈가 XR뿐만이 아니라 UHD 초기에도 그랬고요. 스테레오스코픽 들어올 때도 그랬고, 모든 어떤 그 신기술의 웨이브가 한 번씩 그 컨텐츠의 제작에 영향을 미치게 주면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 제작 방향성에 대해서 연출진들은 사실 내용 그 기획하기 급급한데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잘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아예 색 보정, 종편, 송출까지 다 모든 솔루션을 기술적인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람으로 KBS는 통하고 있고, KBS는 비즈니스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적인 뭐 PPL 광고라든지 앞뒤 뭐 지상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선해주는 그런 걸 매니징하는 사람은 BM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깔맞춤 같은 걸 하려다 보니까 KBS 내부에서는 T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스테레오스코픽부터 UHD,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각종 트러블 이슈, 뭐 1박 2일에서 촬영해서 뭐 촬영분 중에 뭐 연정훈 촬영분의 뭐 SD 카드가 8개가 동시에 삭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라는 이런 문제부터 모든 기술적인 트러블 이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XR 기획이 더 고민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네, 요건 조금 빨리 스킵하려고. 사실 데이터들, 지금 예능뿐만이 아니라 교양 다큐까지도 이게 카메라 리스트예요. 한 프로그램에 쓰는 카메라 리스트.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 2일 이런 것들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러면 가족별로 한 카메라 한 27대 정도 되죠. 그 가족이 한 4가족에서 5가족 되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100대가 넘어서는 관찰용 예능이 지금 엄청 대두되기 때문이니까 이 데이터들을, 이 기존 카메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저희의 업무여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저런 카메라 리스트가 있으면 S/S 카드가 어떠고, 이거는 병렬로 USB 3.0으로 꽂았을 때 1초당 몇 메가를 복사할 수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솔루션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작진들은 내용이나 섭외 이런 거에만 지금 최선을 다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냥 FD가 갖고 온 노트북 하나에 USB 3.0 HDD 하나를 붙여서 밤새도록 백업을 해서 편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좀 기술적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건 전체적인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인데요. 카메라 선정부터 사실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옛날에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였어도 디지베타 테이프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는 용량이나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테이프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로그로 촬영하느냐, 로우 포맷 어떤 걸로 하느냐, 압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스토리지 용량을 얼마나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가편집이나 이런 건 프록시 생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DI는 내부에서 할 거냐 외부에서 할 거냐, 컨펌은 누가 할 거냐 등등등등 엄청 많은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거의 뭐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거 대동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하나 딱 만들어서 모든 스태프들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전에 관련된 사람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 최근에 저희 1일 드라마 하는 워크플로우를 그려놓은 겁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그만큼 사실 오늘 이렇게 XR 쪽에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만들어주신 의미가 되게 세다는 게, 이 한 장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업체와 많은 워크플로우 상의 그런 관여된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잘 하지 못하면 퀄리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XR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걸 XR을 포함해서 그냥 대표 프로그램들을 조금 모아놔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의 청춘이라는 작년에 나간 프로그램인데요. 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야외 크로마도 있었고요. 근데 야외 크로마 할 때 광주 사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다 3D 스캔을 통해서 합성을 했던 차례고요. 요거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요. 엑셀 솔루션은 디스가이즈 툴을 썼었습니다. 요건 조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LED 부분, 카메라에 들어오는 부분과 확장된 영역에 있는 그래픽 제너레이팅 된 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LED 월 영역에 있는 데서도 색깔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LED가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부 확장 LED 부분을 임차를 했어요. 물론 같은 제조사였긴 하지만, 그리고 바닥 LED도 없던 걸 새로 임차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 보정을 엄청 했죠. 색깔 티 나는 거를 굉장히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VR적인 요소에 있던 상어와 AR로 튀어나왔을 때의 상어의 톤 앤 매너도 다르고, LED끼리도 다르고, LED와 제너레이팅 된 XR 그래픽하고도 톤이 달라서 색 보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이게 약간 색을 예쁘게 만든다기보다는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요건 두 번째 XR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했던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온택트 동물원은 저희 내부에서 기술연구소와 함께 인하우스 제작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IOFX라고 하는 업체에서 같이 제작을 했던, 도입부가 기네요. 바이오트랙 써서 지금 뭐 사회는 아마 정우 씨가 맡았었을 거예요. 이때 고민은 저 LED 월과 바닥의 톤 차이입니다. 보통은 드라마나 인카메라 VFX 쓰는 영화 쪽에서는 바닥에는 미술을 깔고 뒤에 배경, 원경 같은 거를 VR로 LED로 해결을 하는데요. 지금도 많이 후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닥과의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고민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건 태조 이방원에서는 XR을 쓰지 않았습니다. XR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VFX 이런 뭐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이고 있다. 근데 차기 지금 대하 드라마를 지금 기획 중인데요. 거기는 해외 몽골 촬영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몽골 촬영을 예전처럼 뭐 태양의 후예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그리스를 가 있었지만 송혜교, 송중기 같은 한류 배우들을 한 달 동안 해외에 체류시킬 수 있는 스케줄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씬들은 몽골에서 찍고 나머지는 뭐 페이스오프를 하든지 뭐 3D 스캔을 통해서 XR로 국내에 갖고 오든지 약간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필요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영웅 쇼 같이 뭐 대기획 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정말 XR 솔루션 없이 그냥 대형 기획으로 그냥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또 50주년 특별 기획해서 환경 콘서트가 예약이 돼 있는데 로케이션을 각각 네 군데 아프리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를 갔는데 나머지 뒤에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나 캘리포니아의 환경을 그대로 떠와서 국내에서 XR 콘서트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요건 키스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건데 확장 현실이라고 봤을 때 정확히 사실 XR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방송 당시에 상도 많이 받았고요. 뭐 좀 많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정확히 보면 VR과 AR의 개념 정도 되죠. 근데 XR을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연출자들이 먼저 와서 좀 그 프리비주얼 같은 걸 했을 때 스튜디오 내에 조명 파텐이나 스튜디오들이 그냥 날것으로 드러나는 저 와중에 티라노가 저 뒤에 백악기에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있는 그 티라노가 현실 리얼리티로 들어오는 약간 이 현실과 메타버스 간의 만남, 그래서 진행자가 그거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좀 원하게 돼서 아예 XR 개념을 좀 빼고 이렇게 효과를 줘서 갔습니다. 결국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 계신 뭐 비브 스튜디오스에서 저희 코업을 해서 같이 만든 작품이긴 한데 주지훈 MC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회자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 티라노의 그래픽 퀄리티나 아니면 2부에서의 우주정거장이나 로버 등의 그래픽 퀄리티가 정말 4K로 익스트림 줌을 들어가도 사이즈 그 해상도의 변화가 거의 다 오롯이 표출할 수 있는 좀 약간 고퀄리티 그래픽 같은 것들이 더 밑받침이 되었으니까 유명하게 되지 않았을까, 유명세를 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선거방송에 쓰였던 건데요. 선거는 사실 라이브기도 하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저때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가 출구조사가 딱 까졌을 때 데이터가 정확하게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XR 효과보다는. 네. 저렇게 해서 저희가 맞췄죠? 지상파 출구조사가 맞췄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 선거방송 같은 데다가 XR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 언리얼을 이용한 뭐 다른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건 리스크가 더 따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화된 시스템을 원하긴 하지만 선거방송 특성상 여기 뭐 계시는 지상파 관계자들도 계시고 종편 관계자들도 계실 텐데 약간 기술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MBC보다 SBS보다 KBS가 잘해야 돼. 이런 게 MBC도 아마 있을 거예요. KBS보다 이번엔 잘해야 돼. 새로운 걸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경쟁적으로 앞서긴 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방송이다. 이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1회차 뭐 포럼 들었으실 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질문,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부분인데요. 캠 영상으로 들어오는 LED 월이 감싸고 있는 부분, 그리고 AR적인 요소, 그리고 LED 밖의 확장 영상이 다 모두 실시간으로 카메라 트래킹과 연동이 돼서 최종 출력이 되는 솔루션이죠. 근데 사실 예능같이 바닥 LED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 지구의 경고처럼 아니면 보통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원하는 것들은 바닥 LED를 선호하지 않고 바닥은 모래나 바위나 이렇게 미술로 해결을 하고 뒤에 원경이나 실제로 뭐 저렇게 불을 지르거나 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경우만 VR이나 XR에 힘을 빌리고 나머지는 그 실제 미술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선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그 구축할 때 이제 그 LED 관련 그 업체분들한테 가변으로 바닥 LED가 접었다 펴졌다 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면 밑에 바퀴를 달아서 필요하면 끌고 오고 필요 없으면 빼놓고 하는 건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웃으시긴 하는데 사실은 그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축을 하게 되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드라마 전용이라고 해서 바닥 LED가 없고 이건 예능 전용이라고 해서 바닥 LED가 있고 이걸 중복적으로 만들 버짓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유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것도 아까 뭐 보시면서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요건 또 질문 있으시면 저기 하는 거고, 보통 그 연출들이 찾아오죠. XR로 하면 다 돼요? 나 야외 촬영 안 나가도 돼?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로케에서 찍어야 될 것들은 로케에서 당연히 찍어야 되고, 로케에서 아까처럼 해지는 시간이 짧은데 계속 이거에 감정 몰입신을 찍어야 된다든가 이런 XR로 해결이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꼭 XR이 필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죠. 크로마로 찍으면 안 되는가? 차이점은 크로마로 다 되죠. 사실 XR이 LED 월 플러스 AR, 언리얼 이거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방송사들은 주로 연출들은 그렇게 이제 XR은 LED 월이 있고 게임 엔진으로 AR과 카메라 합성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알고는 있지만, 크로마로도 훨씬 조명이나 이런 키어 조명 같은 걸 굉장히 잘 운용을 해서 LED 이상의 효과를 뽑아내는 데도 있죠. 네.
근데 차이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연출들이 생각하는 크로마가 후지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곡해는 키를 빼기 위해서 이제 인물 조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러면 녹색이나 파란색이 피킹이라고 하죠. 키를 뺐을 때 굉장히 하드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새어 들어와서 뭐 피부톤이 제 색이 아닐 때, 그래서 약간 좀 합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지점이 크로마키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외려 또 LED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그 반대급부로 옆에서 제 하늘 위에 천장 LED가 있었어. 하늘이 진짜 떠 있었어. 그러면 이 렌즈에 안경 쓴 사람이라면 렌즈에 하늘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시간으로 합성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XR의 장점, LED 월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키를 따로 후보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 대신 인물 조명을 하기가 또 마찬가지로 어렵긴 하겠죠. 왜냐하면 LED 월 뒤쪽 면에 스팟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닿게 되면 거기는 저 뒤로 연결된 사막 한복판이 아니라 저기가 LED 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또 나올 테니까요. 비용적인 측면은 사실은 LED 월 자체가 너무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가기도 하고, 그 LED 월을 갖추고 있는 스튜디오들을 임차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XR 솔루션들이 뭐 디스가이즈도 있고 픽서톱도 있고 뭐 제로 덴시티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가 사실 아직 뭐랄까 가격적으로 합리화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솔루션 비용이 비싸고요. 비싼데 좀 약간 퍼머넌트하게 쓸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API 열어줘서 우리가 좀 개발을 붙일 수 있거나 이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잦은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좀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돌아가 봤어요. XR을 왜 시작하게 된 거지, 우리가? LED 월이 나와서 했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막 2박 3일 동안 렌더링을 걸어야 저 티라노가 나왔었는데, 티라노 멋진 모델링을 막 폴리건 수도 엄청 몇만 폴리건까지 올려갖고 디테일 올려놨는데 막상 안 돌죠. 그래서 렌더팜을 걸죠. 그러면 2박 3일씩 걸렸을 때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언리얼 그래픽 엔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돌거나, 그렇죠. 지금 언리얼 5가 나오고 나서는 더 좋아졌죠. 그게 가능해졌고, 디스플레이 LED도 한 축이긴 하죠. 디스플레이 기술이 옛날에는 뭐 도트 피치도 그렇고 픽셀도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리고 뭐 헤르츠 조정이나 컨트롤러가 없었기 때문에 모아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까지 왔죠. 이 두 개가 담보가 돼서 퀄리티 높은 CG가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카메라 트래킹 장치와 함께 연동이 돼서 콘텐츠를 연출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R을 시작했던 거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봤습니다. 근데 XR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기획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연출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XR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을 하는데, 아바타 오디션 같은 거 하는데, 영화 아바타를 생각하면 그 아바타 캐릭터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죠. 막 말 타고 날르기도 하고. 근데 아바타가 만약에 파파스모프처럼 이렇게 굉장히 2D스럽고 퀄리티가 실시간을 돌기 위해서 퀄리티를 확 낮췄다면 그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였을까입니다. XR을 하기 위해서 아바타 디자인이나 폴리곤 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연동하기 위해서 뭐 연동하는데 오디션 가수가, 오디션이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 나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 그날 컨디션으로 실제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XR을 하기 위해서 혹시 사전 녹음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그건 진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저는 돌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다 담보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솔루션을 와서 제시는 하겠지만, 분명히 뭐 버짓도 문제가 될 거고, 그 제약사항이 따르는 거에 대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또 제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 프리비주얼로 쓰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방송용이라 그러면 나중에 고치기 굉장히 힘들죠. 크로마가 오히려 낫죠.
그러면 인물을 먼저 써놓고 뒤에 있는 캐릭터들을 계속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XR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이득이나 효과가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드라마 한 씬에서도 이건 크로마로 찍어야 될 거, 이거는 XR로 LED 월에서 XR로 찍으면 좋을 거, 아니면 이건 정말 현장 로케이션을 가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씬을 예전에는 콘티를 그리면서 약간 요거는 CG, 요거는 CG 아니고, 요거는 요건 지미집 써서 할 거, 요건 드론 써서 할 거,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이제는 CG로 넘어온 것도 XR로 할지 크로마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해내기 시작했죠. 그게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효율화를 담보할 수 있는. 예. 이게 키스터 유니버스 했던 그 사전 제작 자료를 제가 막 뒤져가지고 좀 갖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콘티를 그릴 때부터 아예 요거는 AR로 표출이 되면 좋겠고 VR이랑 연동됐으면 좋겠고 라는 걸 했고, 이게 사실은 그러면 뒤에 그래픽 VR을 해상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4K 카메라 무슨 카메라로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피사계 신도는 얼마나 흐리게 돼서 어떻게 퍼질까.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제작사에서는 사이즈를 그 2688, 1512 센터를 두고 나머지 뭐 레프트 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상도 같은 것들을 다 계산했고, LED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그 해상도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모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산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XR 스튜디오 구축 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사실 특수영상부 요 전에 MPS 시스템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고요. MPS 시스템 구축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XR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사업 계획도 KBS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그냥 스튜디오, 일반적인 스튜디오랑 고려사항이 좀 다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LED가 문제인데요.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도트 피치라는 게 있고요. 도트 피치에 따라서 사실 모아레가 연동되긴 하죠. 그냥 이거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식까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대충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계산을 해보니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알기 쉽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 식에다 넣어야 될 텐데, 도트 피치가 2mm면 2m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아레 생기는 거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따져야 되고, 니트수, 밝기죠, 밝기. 이 밝기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카메라로 보는 거고,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합성돼서 되는 그 카메라 눈으로 보는 건데, 피치가 막 높다고 다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고요.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정말 그건 또 테스트가 또 필요하고, 유지보수. 이거는 아마 하남에 있는 VA 스튜디오 그림을 제가 좀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저렇게 판마다 엄청 많은 모듈이 합쳐져서 LED 월이 된 건데, 저게 나갑니다. 한 장씩, 두 장씩. 그러면 막 모듈을 빼가지고 다른 걸로 갈고 이래야 돼서, 사실 구축을 하려면 한 5% 정도 물량 이상의 여유 모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5%면 충분할까? 그거는 아직 업계에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AS망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만약에 중국산을 사게 된다면 그 고장난 모듈은 중국을 갔다 와야 하는가, AS 센터가 국내에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모아레나 이런 것, 그리고 바닥 LED는 지금 현재는 바닥 LED 나오는 것들이 2.5톤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했는데, 초기 모델은 또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좀 무게가 있는 물건들이 올라가고 이러면 모듈들이 바로 나갔었습니다. 그런 것들 단차가 또 중요한데, 이건 셋업할 때 또 문제죠. 이 모듈마다 맨들맨들하게 TV 화면처럼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사각으로 프로필을 찍을 때 그 단차가 보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그 단차가 까만 실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셋업을 여러 번 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셋업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고 보통 2달 이상 걸립니다. 스튜디오 셋업 할 때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바닥 천정 LED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설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고요. 카메라랑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는 근데 기존 저 시네마 카메라는 드라마에서 쓸 때는 저 자체 메모리에 녹화되는 포맷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했지만 사실 XR은 모니터 아웃으로 뭐가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방송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일부 카메라들은 한 HD 정도 수준까지 모니터 아웃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무거운 데이터들을 HD 정도 수준에서밖에는 표출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GPU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4K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4K로 3G 4와이어나 12G 이런 베이스밴드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모니터 아웃이 나오는가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 호환, 뭐 글로벌 셔터를 갖고 있는가, 뭐 스튜디오 사이즈에 따라서 렌즈는 그러면 어느 정도 광각을 끼워야 되는가, 뭐 8mm 정도 끼면 약간 어안 렌즈가 돼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그 왜곡을 그러면 XR이 왜곡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고민해야 됩니다. 네. 트래커도 사실은 지금은 뭐 스타이프 중심으로 뭐 바이오 트랙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긴 포멀하게 쓰긴 하는데 그전에는 정말 그랬기도 했고, 특히 달리 같은 경우에는 로스사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베타가 있죠. 그런 메타들과의 호환이 되는가가 또 중요하고, 그 렌더 스트림과 호환이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가이즈나 뭐 픽서프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잦은 업데이트와 버그 픽스가 잘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줄 수 있는가, 언리얼과의 호환 문제. 언리얼에선 정말 퀄리티가 좋게 뽑히는데 렌더 스트림 쪽으로 딱 넘겼는데 UV가 하나도 안 맞아. 그림자 막 딴 데가 있어.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렌더 스트림에서 잘못했느냐, 옵션이 뭐가 설정이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물론 실력자들은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헤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컨트롤룸도 있어요. 컨트롤룸도 보통 플로어에서 같이 앉아서 그냥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따로는 굉장히 독립된 공간에 컨트롤룸을 원하는 것도 있어서 구성 방법도 또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약간 크로마 스튜디오를 근처에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아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를 잡고 픽스하고 가는 것보다 요거는 크로마로 빨리 간단하게 치고 이건 다음 컷을 진행하는 것들이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크로마가 근처에 있는 것을 굉장히 하기 때문에 사실 이따가 보는 그 견적서나 뭐 이런 보면 크로마 공사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고민하시고 구축을 하려고 드시면 리스트업이 나올 게 뻔한 거라서, AR도 따로 엔진이 있어야 되고 XR도 따로 있어야 되고 LED 월에 뿌려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뭐 디스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4K당 엔진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LED 월을 정말 마음 잡고 1.2mm 막 1mm 이하대로 막 샀는데 픽셀이 엄청 촘촘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머신을 엄청 많이 사야 된다는 거. 그럼 엔디스플레이가 막 12대씩 붙였다고 돈이 많아서 붙일 수 있었어도 싱크가 정확하게 맞을 거라는 문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해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뭐 줌렌즈, 뭐 카메라도 사실은 뭐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레코더도 사야 되고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는 그러면 빠른 네트워크 스토리지 해야 될 텐데 텐지나스로 가능할까? 또 안 해본 사람 컨텐츠마다 또 다르겠죠. 하여튼 뭐 그런 스위치, 모니터링, TV, 뭐 조명, 음향, 저 밑에 보시면 크로마키 공사, 인테리어 시설, 기존에 있던 거 재활용 어떻게 할 거냐,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고민들을 해봤어요. 이거를 고민하기도 되게 바쁜데, 내외적 요소가 더 있어요. 인적 요소가 저희, 사실 MBC 메타로켓이 조금 부럽긴 합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가. 그래서 그 XR을 대응하거나 메타버스를 대응하는 새로운 그 전담 팀이 있다는 게 좀 부럽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전문 인력을 길러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언리얼 핫한데 정작 언리얼을 잘하는 사람을 시장에서 구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을 몇 억씩 주고 모셔온들 사실 우리 회사하고 잘 궁합 맞추는 것도 문제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디자인도 이해를 하고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줄 알고 XR도 운영할 수 있는, XR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없죠? 지금 방송사에는.
공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또 하고 있는 건 좀 작은 규모의 엑셀 스튜디오로 LED 월 기반으로 하는 스튜디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제약상이 많은데 그런 또 제약이 있고요. 바닥 LED, 천장 LED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드라마는 없었으면 좋겠고 예능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저희는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거라 저희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디자인용 서버, 뭐 월용 게임 엔진 서버, AR용 서버, 이것들이 사실 각각 사양이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떤 제작용 툴은 엄청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만들었어. 근데 그거랑 사양이 좀 낮은 엔진 서버를 놔놨더니 저기선 잘 돌아가는데 여기선 안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 사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고사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자꾸씩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원택트 동물원처럼 인하우스 제작을 100% 하는 방법이 있겠죠. 레귤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자체 제작 디자이너가 필요하고요. 전담 슈퍼바이저도 필요하고 노하우 축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 인프라 구축 옵션도 저희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거시 스튜디오들이 좀 많죠. KBS는 특히나 좀 신관, 본관, 별관, 그리고 수원까지 좀 많은데요. 사실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아침마당 같이 그냥 뭐 불변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반면, 그냥 애중띤 정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노후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XR로 옮겨서 하되 자체 예산과 펀딩을 또 따로 받고 그런 외부 제작 노하우까지 접목을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예 이것도 그렇고 당장에 연말에 무슨 가요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좀 많거나 이러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아예 별도 공간 마련 없이 지금 유수의 제작사들과 함께 그냥 장기 외주 제작 계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아까 인프라가 나가거나 유지 보수를 하거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어서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비브 스튜디오스에서는 오셨기 때문에 사실 비브 스튜디오스를 빼고 한번 봤는데, 국내에는 많이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도 사실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계속 코업을 계속 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긴 해야 될 텐데, 바람이 있다면 지난 포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들이 좀 비용이 좀 지금은 너무 고비용이고 하다 보니까 좀 합리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XR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숙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래픽 퀄리티를 자기가 현실하고 타협하는 순간 XR 그 컨텐츠는 XR을 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컨텐츠가 사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좋다고 담보가 된다면 그래픽 퀄리티가 좋아야 크로마키든 LED든 VFX든 뭐든 사실 그 컨텐츠를 빛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레오스코픽 기술의 아바타도 이거 3D 때문에 아바타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멋있고 좋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퀄리티 높은 그래픽 컨텐츠로 좋은 컨텐츠가 담보되는 거라서 사실 XR 위에 좋은 그래픽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늘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XR 제작을 해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실시간 관객들과의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후드업 디스플레이나 글래스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원래 키스터 유니버스가 코로나 이전에 기획이 됐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객을 실시간으로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AR 글래스하고 내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객도 저 티라노를 보면서 그 쇼를 즐길 수 있게끔 기획을 했던 건데, 물론 실제로 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자충우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지금 다시 이제 더블링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엔데믹 된다면 사실 이런 공연 프로그램들인데 이거 그 제작자들이나 그
PGM을 보는 제작자들만 보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녹화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듣고 보고 즐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XR은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숙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XR하고 같이 시도 중인 것들 영역을 좀 말씀드리자면 버추얼 후먼이 있는데요. 저희는 뭐 여수 MBC 같은 경우는 AI 기상캐스터가 등장했죠. 뭐 너무 멀기도 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뭐 비슷한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아침 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소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희는 재난중앙방송사니까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오면 새벽 시간에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나올 수 없으니 그때를 메꿀 수 있는 버추얼 후먼 이런 것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고민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몽골 촬영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뭐 매트라고 하죠. 매트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문경 스튜디오에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냐. 꼭 뭐 왕이 전화 한번 하러 문경을 꼭 가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 사실 3D 스캔으로 해서 볼륨메틱이나 3D 스캔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어디에 있는 세트장도 사실은 간단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술로 XR과 함께 3D 스캔까지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비브 스튜디오스의 이광희 소장님 먼저 이어서 뵙겠습니다. 네, KBS의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오늘 이제 그 앞서 들으신 내용과 또 다르게 저희는 제 제작사의 고민과 솔루션을 버추얼 프로덕션과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은 저희 그 곤지암의 350만 평의 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비브 스튜디오스라는 회사가 사실 19년 정도 됐고요. 네, 저 발음이 원래 바이브로 읽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는 원래 비브로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래서 비브 스튜디오스는 19년 동안 이제 컨텐츠 제작을 뭐 CGI라든가 VFX, 뭐 XR, 어트랙션 이런 쪽으로 쭉 해왔고요. 올해 초부터 이제 AI 연구소가 생겨서 AI를 같이 이제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과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쪽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에 AI 기술을 두고 크게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제어 솔루션 비트라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이제 디지털 휴먼 쪽에 이제 그 기술들을 컨텐츠에 활용을 해서 뭐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 뭐 커머스 이런 쪽에 활용을 하면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비브랩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는데 이 비브랩에서 하는 것은 이제 비주얼 AI 기술하고 XR 기술을 주축으로 해서 기존에 해오던 VFX, CGI, 아트 이런 컨텐츠 제작 부분 파이프라인 쪽에 이제 AI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제어 솔루션, 디지털 휴먼 기술에도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워낙 여기 계신 분들도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뭐 XR에는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고요. 또 혹시라도 이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크로마키 기반의 후반 작업을 해오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디즈니 자회사 ILML에서 이제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이제 그런 버추얼 프로덕션, LED 버추얼 프로덕션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 대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배우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변광에 대한 반영,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의 최소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기본 기술로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카메라 트래킹 기술, 그 다음에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 기술, 그 다음에 XR 기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계속 좀 반복된 얘기긴 한데 버추얼 프로덕션을 도입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꼽으면은 높은 초기 비용, 뭐 고사양 에디트나 장비, 트래킹 장비나 뭐 합성 장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기술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경험하고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미디어들이 이제 통합이 될 텐데, 그때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외산 솔루션들이 이제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런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을 더 확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즉각적으로 기술 지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언리얼에 대한 어떤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작년에 POC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고려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의 연동이나, 그 다음에 뭐 운영하면서 각 파트에서 EL 문제, 그 다음에 뭐 콘텐츠 버그나 또 이제 촬영할 때 촉박한 시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슈를 빠르게 대처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된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여러 기술들이 도입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듈화된 구조로 좀 제작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리얼 엔진의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전문가들이 없으면 사실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 언리얼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UI UX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막 이제 XR 기술, 뭐 AR, 뭐 그다음에 LED 이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컨텐츠들이 동기화가 돼서 통합 제어가 돼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그 타임라인 기반으로 통합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외부 장치들 이런 것들이 통합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임라인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내 최초로 어쨌든 그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자 솔루션을 자체 개발을 POC 레벨로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해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자체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오고 있고요.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제 BTS도 세계관 영상을 와서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키스 더 유니버스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컨텐츠를 계속해서 찍으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한 이제 뭐 요구 사항이라던가 그런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이제 더 나은 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자 솔루션의 기트의 이제 화면은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런 하나의 통합된 UI로 구성이 되겠고요. 저기에 이제 중심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랑 사전 시각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제어, 그 다음에 외부 장치, 뭐 조명이라던가 사운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제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솔루션들 보면은 각각 이제 따로따로 있죠. 프로젝트들이 AR 플레이어나 뭐 XR, 그 다음에 그 일반 영상을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타임라인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씬을 다시 재현하거나 아니면 후반 작업이 혹시라도 필요할 때 그때의 어떤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 만든 뭐라 그럴까요? 홍보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만으로 단편 영화를 찍을 때 그 화면입니다.
1년 전인가 그 유튜브에서 ILM이 그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제작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더 만다로리안의 그 메이킹 필름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요. 모든 프로덕션의 미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CG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이렇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저희만의 기술로 개발된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솔루션 비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트는 저희 비브 스튜디오가 개발한 버추얼 프로덕션 통합 솔루션인데요. 낮과 밤, 날씨, 계절 등 이외의 자연적인 그 요소들과 물리적 공간까지 제어하며 다양한 카메라 무빙에 맞춰 배경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 씬을 찍어야 됐었어요. 골목이 좀 좁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먹구름이 배우의 좀 심정을 드러낼 수 있게 조금 더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바로 골목을 줄여주시고 하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하면서 바로 이것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이구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가장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LED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기술,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리얼타임 엔진 기술인데 각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LED 앞에서는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어느 공간에 있는지 도움이 많이 되고 거의 무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소품들도 앞에 실제로 있고 배우가 시선을 잡는 데나 동선을 잡는 데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내나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규모와 난이도로 시도해 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의 그 연속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했던 이유가 기획부터 R&D,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에 맞춰서 미래의 플랫폼이 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선도해 가는 것이 저희 비브 스튜디오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이제 앞서 저희 버추얼 프로덕션 어떤 통합적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솔루션을 포함하여 이제 현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외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도 아직까지 한계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재 개발 중이고 저희는 이제 내년 초를 목표로 이제 비트를 상용화해서 LED하고 패키징하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 솔루션 플러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AR, XR들을 이제 줌 렌즈 캘리브레이션하고 같이 이제 통합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캘리브레이션의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 곤란을 많이 겪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하고 저런 캘리브레이션 패턴 사이에 이제 어쨌든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이제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렌즈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게 이제 환경마다 상당히 다르고, 그걸 어디선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또 설치를 해보고 하면 항상 좀 정확도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러면 카메라하고 패턴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화해서 좀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LED가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가상의 패턴을 이제 뭔가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을 조절해 가면서 패턴을 뿌리고 대신 그 가상의 패턴의 그 좌표계하고 그다음에 그 스크린의 좌표계, 그다음에 카메라 좌표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좀 더 고정된 형태로 캘리브레이션을 자동화하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LED 월 앞쪽과 뒤쪽에 이제 3D 모델 사이에 이제 줌을 컨트롤할 때 보통은 이제 뭐 LED 쪽에 어떤 그 가상 카메라의 줌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 실제 카메라의 줌으로부터 이렇게 포커싱을 조절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 가상 카메라하고 실제 카메라를 이제 어댑티브하게 뭐 LED 뒤쪽으로 포커싱이 넘어간 가상 카메라로 컨트롤을 하고 이제 앞쪽에 포커싱을 할 때는 LED 월에 이제 가상 카메라는 포커싱을 그냥 고정시켜 놓고 이제 실제 카메라 줌만 적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가능하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특허도 출원을 하고 이제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AR 컨텐츠를 이제 LED 프로덕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이제 그 뎁스 오클루전, 뭔가 사람 앞쪽으로 보낼 거냐, 뒤쪽으로 보낼 거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툴들은 뭐 뎁스 센서 같은 걸 써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안 쓰고 좀 할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AI로 뭔가 사람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저런 사람이 있는 영역에다가 크로마키를 이렇게 사람의 영역 뒤쪽으로 LED에 뿌려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굉장히 정밀하게 얻을 수 있으면서 LED 그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마스크를 알기 때문에 이제 AR을 앞뒤로 보내는 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그 퀄리티 문제, 예를 들어서 어셋을 굉장히 다운 퀄리티 해갖고 이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후반 작업으로 그 이제 로우 퀄리티를 찍은 다음에 나중에 후반에서 AI로 이제 하이 퀄리티를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러한 앞쪽에 있는 LED 앞쪽에 그 대상체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분해서 후반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어셋의 퀄리티를 떨궈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인데요. 이제 최근에 그 AI 쪽에서 그 뉴럴 렌더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으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렇게 어떤 한 씬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멀티플 뷰로 찍고 나면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 모델에다가 카메라 파라미터만 던져주면 거기에 맞는 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하는 씬을 가서 사진 촬영을 쭉 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이 씬을 만든 걸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리얼에서 그 어떤 어셋의 퀄리티를 다운하는 뭐 그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이제 아직까지 한계는 뭐냐면 이제 하이 레졸루션과 그 다음에 릴라이팅, 그 다음에 뭐 실시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다 부분 좀 아직까지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나중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로우 퀄리티로 그냥 어셋을 뿌려놓고 찍은 다음에 그런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장점을 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반에서 이 백그라운드 쪽만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그냥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이미지에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러한 동일한 기술로 저는 그게 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우리가 이미 뿌릴 어셋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우 퀄리티랑 하이 퀄리티는 동시에 데이터 취득이 쉽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까 그 LED의 그 가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생각합니다. 저가의 LED를 그냥 사서 찍고 나중에 모아레까지 다 그걸로 해결하자. 그러면 상당히 더 X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또 한 축이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질주라는 캐릭터를 IP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요즘에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내놓고 있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 디지털 휴먼을 구현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풀바디를 3D로 모델링하는 방식인데, 저희도 뭐 너를 만났다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작은 규모의 버짓 갖고 했던 거라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거의 이제 최초로 이런 시도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로지라던가 뭐 다양한 그 디지털 휴먼 캐릭터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뭐 대형 배우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데 자유도가 높습니다. 뭐 AR이 됐든 아니면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됐든. 그런데 이 모델링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최근에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다음에 뭐 메타 휴먼 같은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그거는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그 제작해 간 과정이 굉장히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움직임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캐니밸리가 아직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2D AI 페이스 수학 방식인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배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플랫폼이 예를 들어 3D 플랫폼에는 넣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대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뭐 뮤직비디오 이런데 자유롭게 출연시켜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그래서 3D 기반 모델링 기반보다는 리얼리티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JTBC 그 대선 방송에서 그 전직 대통령을 이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질주라는 캐릭터가 노블레스라는 화보 촬영을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하고 같이, 백그라운드는 이제 LED 월에서 찍었고요. 이렇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아나운서 뭐 날씨 기상캐스터 말씀하신 그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어떤 사람을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그 얼굴이나 뭐 몸, 그다음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을 클로닝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3D 환경에는 못 씁니다. 일단은 3D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뭔가 정적인 뭐 안내 데스크라든가 뭐 키오스크, 아나운서 이런 컨텐츠에는 좀 많이 좋은 편인데, 문제는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쪽에서는 이 정적인 형태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물론 뭐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섞여서 뭔가 또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술을 저희 연구소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일단 비즈니스나 뭔가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 페이스 수학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질주라는 저희 첫 번째 가상인간 IP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나 드라마, 뭐 광고, 그다음에 뭐 음반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나중에 NFT까지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앞으로 이 질주의 친구들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인간 질주를 만드는 AI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저러한 질주라는 가상인간 얼굴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질주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뭐 몇 주에서 몇 달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AI를 도입하고 나서는 뭐 1초에 몇백만, 몇백 개, 뭐 몇천 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통한 그런 디자인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얼굴을 페이스 수학을 해서 합성하는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컨텐츠의 이 특정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역 배우가 연기를 할 텐데 그 대역 배우의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질주만의 어떤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기술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AI가 가장 잘하는 것이 사람 얼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 아이돌들의 얼굴을 이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다 수집을 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이런 폼이지만 이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쓰고 있는 인하우스 툴이고요. 저렇게 생성 버튼 한 번 딱 누르면 얼굴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이제 아티스트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걸 선택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저렇게 얼굴을 찾겠죠. 그 과정에서 A라는 얼굴하고 B라는 얼굴을 두 개를 잘 섞어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얼굴과 B라는 얼굴의 눈만 바꿔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이렇게 그 질주 얼굴이 나올 거고 이것과 원하는 대상 이제 그 대역 배우의 비디오나 영상에다가 합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마을을 찾아온 악극단을 가족들 몰래 따라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이제 소스 오디오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대역 배우의 연기 톤이라고 보면요, 이제 이런 특정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마을을 찾아온 악극단을 가족들 몰래 따라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소리 변환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실제 연기를 하고 그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까지 바꾼 그런 데모 영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개를 못 드리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뭐 버추얼 프로덕션, XR, 그다음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갖고 도전했던 프로젝트가 이 JTBC의 대선 방송의 그 전직 대통령 버추얼 휴먼 보건 프로젝트였고요. 출구 조사가 굉장히 아쉬웠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젝트였고,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다양하게 적용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시도해본 그런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기술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LED 월이 있고 그 바깥쪽은 XR 기술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전직 대통령은 페이스 수학을 기반으로 합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메이킹 필름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서 청와대를 거쳐간 이들입니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무대로 나옵니다. 저도 잊기 어렵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기고 싶을 겁니다. AI 기반의 버추얼 휴먼이나 볼륨메트릭, AR 많은 기술들이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런 방송에 제작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의 대통령을 실제처럼 저희가 구현해서 당시의 그 시대 배경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번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AI 기술들이 굉장히 오픈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이런 방송 콘텐츠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생겼고 거기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우선 JTBC에서 제공받은 시놉시스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있던 뭐 역사적인 장소 사건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서 모두가 좀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틱이라고 하는 최초의 시각 작업을 통해서 구성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각 대통령마다 그때 시대상을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군중신의 이제 유세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방북하는 장면 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좀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 후보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했고요. SK의 점프 스튜디오에서 그 볼륨메트릭 스캔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난관이 윤석열 후보 지금 대통령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형 배우를 써서 볼륨메트릭 스캔을 하고 페이스 수합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볼륨메트릭 스캔은 이러한 그 AR 같은데 또는 VR에다가 실존하는 오브젝트를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D 스캔을 하는 기술이고, 페이스 수합은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거나 또는 과거에 현존하지 않는 어떤 그 인물의 얼굴을 재현하기 위해서 촬영한 모델의 라이팅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얼굴의 아이디만을 바꿔주는 과거 대통령의 얼굴을 재현하는 데 활용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JTBC 20대 대선 개표 방송, 국민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단 한 명의 당선인은 누가 될까요? 모든 기술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의 질 높고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선거 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 저희 회사는 항상 그 새로움을 되게 끝없이 막 갈구하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회사예요. 지금도 그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저희 비주얼 AI 기반의 버추얼 휴먼 기술들을 더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그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된 그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존에서 이중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XR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준현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머시브한 환경이 있었을 때 그 환경을 그 엔드 유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을 때도 그 단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매를 아예 안 하세요. 그런 대기업들도.
그래서 실제 확실하게 비즈니스로 온보딩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걸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엔드 유저들이 그런 기기들을 구매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생겼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이머시브한 환경을 참여를 할 수 있는 단말 이슈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정말 심리스하게 끊기지 않게 스트리밍하는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걸 클라우드 쪽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KBS만의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제 플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죠. 네.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키스터 유니버스 때 고민했던 부분을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차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은 소용없는 고민이 됐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LG 모바일 사업부가 사업을 안 하기 전이었고요. 그때 LG AR 글래스가 발표를 했고 약간 발표 초기인 상황이라 그쪽이랑 컨택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성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AR 글래스를 그 참석자는 아마 그래도 그것도 사실 고가였기도 하고 제품도 대량으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해진 수량만큼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그때 사실 테스트도 못 해보고 사실 끝나버린 게 코로나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4차 뭐 이렇게 가니까 뭐 4인, 2인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LG 쪽에서 그때만 해도 모바일 사업부가 약간 이제 존폐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이제 더 얘기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끝나버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제한 사항도 사실은 여기 옆에 계시는 뭐 비브 스튜디오스에서도 사실 이런 SK라든지 볼륨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솔루션을 얻고자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못하고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지금 키스터 유니버스 시즌2를 기획하고 있는데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XR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관객들과 어떻게 호흡하느냐, 어떤 디바이스로, 어떤 네트워크로, 어떤 방법으로 최소 안 된다면 MC가 보는 PGM 합성 화면을 천장에라도 줘서 사람들이 올려다보면 그래도 저기에 있구나라는 걸 너무 좀 아날로그틱하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경험담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도전이 있다면 특히 공연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뮤직뱅크도 그렇고 관객들이 있는데 팬들이 왔을 때 그냥 헝한 LED 월만 보는 것보다는 합성돼서 앞에 자동차도 지나가고 이런 걸 같이 그 가수도 보고 저 참석자들도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한번 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좀 짧은 기간 안에 R&D까지 하시면서 뭔가 종합적으로 신기술들을 컨텐츠에 이제 접목을 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거의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볼륨매틱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바타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그냥 써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실물로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티렉스랑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최근에 선보이긴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런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었을 때의 이제 좀 주위의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 사항도 있으셨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네. 뭐 저도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이제 저는 한 2003년부터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근데 최근 들어서 AR 쪽에서는 그런 라이팅에 대한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모나이제이션이라는 뭐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제 VFX처럼 뭔가 촬영 당시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다 기록한 정보들을 갖고 이제 재현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여쭤볼 게 아까 AI 수학 기술을 사용해서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질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전 녹화 기간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사전 녹화를 했는데 그거를 수학으로 하실 수 있는지. 네, 아까 그 JTBC고 대상방송 이틀 동안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찍은 촬영물을 갖고 이틀을 이제 거쳐서 후반 작업까지 다 한 결과거든요. 굉장히 빠르다고. 몇 시간 내에 하시기는 힘드신? 몇 시간도 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K로 5분짜리를 만들려면 한 40분 정도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 퀄리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후반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라이팅이 없잖아요. 균일한 라이팅인 상황인데 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라이팅하고 이제 카메라 위치들이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카메라 트래킹이. 그 라이팅도 이제 페이스 소프트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라이팅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안 보이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이따가 그 방송 끝나면 아까 그 뒤쪽에 제가 좀 그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얼굴 앞에 강하게 라이팅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컬러링하고 다 가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보다 훨씬 라이브 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션하고 얼굴이 디텍션만 되면 거의 가능하시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갈아 끼는 거에 조명이 먹느냐. 질주만 나오면 다행이고 이제 콜라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명. 컨텐츠가 되려면 이후에서 꼭 만든 거 말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애들도 같이 콜라보하거나 같이 출연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토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휴머만 나오는 환경이 되기에는 다른 실제 인물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만을 위한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한 회사에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만들었던 분들을 모시면 좀 재미가 없을 거고, 좀 다양한 회사에서 모셔야 될 텐데, 그럴 때 이걸 같이 어우러져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실제로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다양한 그 페이스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라이브면 또 문제가 달라질 텐데, 이제 녹화 방송이고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예 얼굴을 처음에 딱 첫 프레임에서 지정해주면 걔가 계속 그 얼굴에만 붙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예 그냥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 이제 다른 이런 디지털 유머를 만드는 분들하고 어떤 균일하게 서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업계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제작한 방식은 얼굴 사진 하나만 있으면 이제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그 다른 회사의 그런 캐릭터의 얼굴 사진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다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반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로 또 만들려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의견들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데 만약 제작을 한다면 다양한 업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문제는 뭐 풀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제작기술팀 윤희연이라고 하고요. 김수근 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보여주셨던 뮤직뱅크에서 브레이브걸스랑 엠플라잉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갔었는데, 그거랑 가요대 축제에서 선미랑 임신도 했던 거 같은데, 두 개가 약간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었어서 네네.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앞전 거는 참여를 했고요. 그 뒤에 선미 거는 참여를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전 브레이브걸스랑 엠플라잉은 MP 스튜디오랑 같이 했고요. 아마 그 뒤에 거는 같이 협업했던 회사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차도 분리됐었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것 같고요. 네. 사전에 질문 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제작 비용들, 뭐 고비용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소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소규모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른데요.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XR이나 미디어월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꼭 키스터 유니버스처럼 약간 그런 쇼 중심의 다큐, 인포메이션 다큐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여도 프리젠터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 형식을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MC라든지 1MC 정도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자문위원들 한 분씩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카메라 연동이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사실 미디어 월 안에서 우주라든지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두 인물 정도만 커버가 되는 사이즈의 LED 월에, 그 다음에 픽서토프나 아니면 디스가이즈 아니면 뭐 비브 스튜디오의 비트 같은 그런 XR 솔루션들하고 카메라 한 대에 트래킹 한 대, 그리고 뭐 엔진도 그거에 맞는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좀 니즈가 지금부터 굉장히 많고요. 뭐 저희 다큐인사이트 뭐 팬더믹 머니라든지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고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되게 소규모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아까 온택트 동물원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동물원을 오프라인으로 실제 가본 게 2년이 지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린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진행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헤이지니가 나와서 AR 캐릭터인 동물과 얘기를 나누고 진행하는 이런 사이즈의 프로그램들은 소규모 LED 월을 가지고 또 확실한 XR 솔루션만 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또 상어나 사자나 코끼리를 만드는 레벨 디자인, 그 공간을 설계하는 레벨 디자이너의 능력과 그 AR의 퀄리티가 또 아이들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시는 부분들은 이걸 뭘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관심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시고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작해보신 입장에서 어떤 콘텐츠가 XR로 만들면 좀 적절할지, 그런 뭐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XR로 만들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고요. 또 어떤 뭐 예산이라든지 뭐 비용이나 이런 현실적인 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기술로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고 하시면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두 분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자료 콘텐츠 좀 질문하시는 동안 많은 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선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진행을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기획되고 있는 게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기획입니다. 임진왜란 관련도 그렇고요. 그러면 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보통 극본을 보면 40만 대군이 뭐 황제와 함께 기병과 함께 쳐들어온다, 이런 장면들이 있다라고 치면 40만 대군을 옛날에는 보조 출연 몇 명까지 부를 것이냐, 그러면 나눠 찍기를 또 할 것이냐,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 VFX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아까도 디지털 휴먼도 그렇지만 3D 스캔도 그렇고 포토메트릭이나 볼륨메트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볼륨메트릭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뭐 몇천 명의 볼륨메트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몇 명을 불러서 비부 같은 제작사와 함께 또 AI로
되게 베리에이션을 많이 한 군사들을 AI 캐릭터 디지털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크로마키나 아니면 XR 솔루션에 앞에 장군들이나 주연들만 놔두고 뒤에는 계속 연장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하는 빅샷들이에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번 환경을 구축해 놓고 나면 정말 빅샷들이라서 사실은 실제 영화에서 자세히 보시면 큰 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하고 장군하고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요. 뭐 언덕 위에 올라서 막 개경 시내를 막 논하는 뭐 반란을 기획하는 장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크로마키를 앞에 쳐놓고 뒷모습에서 뒤에서 이렇게 찍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경 시내를 보면서 연기를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선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히려 그 시선 찍힌 거에 그래픽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어울려요. 근데 그러면 LED 월 XR 같은 거를 활용하면 미리 만들어진 매트를 실제 그걸 보면서 아까 그 인터뷰 어떤 배우가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 동작이나 시선 맞추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작은 차이긴 한데 작은 차이라고 또 치부하기에는 또 큰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장르별로 엄청 많습니다. 네. 뭐 비교 스튜디오에서는 하시고 싶으신 것들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연구 개발 쪽에도 멘트된 상태라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뭐 하시고 싶은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솔루션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자리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방송사나 어쨌든 뭐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뭐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고 또 그걸 좀 풀어가는데 또 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주로 짧은 시간이죠. 저도 아직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저희 내부에도 이제 계속 그 스튜디오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거기서 짧게 뭐 길게 제작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 개발팀에서는 그 비트에다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데 너무 많아서 뭐 여기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긴 그렇고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그 중에 좀 특이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까 바이브 통합 제어 솔루션에서 또 외부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어떻게 싱크로나이션을 하는 방식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활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저희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송 장비 쪽에서 쓰는 프로토콜을 고려하되 그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아까 타임라인에 얹어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넣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보다 더 이제 그 기본 그 비트 자체의 그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쪽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장성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요 포인트라서요. 뭐 UI, UX를 굉장히 사용성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다양한 그 솔루션이나 뭐 사용 제품들을 잘 통합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일단 요구사항들이 다 이제 분석이 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사용하시는 뭐 클라이언트 쪽의 의견들도 많이 좀 들어서 그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깊은 질문들 또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연도
그렇고 질문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사실 기술에 대한 놀라운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뭐 이제 이 기술로 어떤 콘텐츠들이 나올까, 그리고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점점 더 커지는 시간이었고요. 두 분은 좀 어떤 시간이셨을까요? 네, 사실 뭐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먼저 또 다른 각 분야별로 또 깊게 더 아시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고민해 본 입장에서 좀 고민을 오히려 저도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님이 앞으로 XR로 뭘 하고 싶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해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새로운 것들을 좀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좀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의 입장에서는 좀 바라보다가 실제로 이런 포럼에서 이런 많은 관심들과 이제 실제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포럼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자유롭게 좀 많이 의견을 좀 나눠보고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